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계절사 김은숙입니다. 제가 저번에 김은숙 이름 했나? 안 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 이제 참 논술 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시험 다 치고 나면요 기출 문제 풀이를 해줄 거죠, 그죠?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또 조금 더 상세히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접수를 하셨으면 시험 다 또 치시고, 그죠? 그리고 또 비록 공부를 좀 덜 했다 하더라도 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그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이렇게 안에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이 다시 서초수도 학원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내용에는 상세히 제가 적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답을 막 다 달아 놓으면, 제가 한번 저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답을 달아 놓으면 그게 마치 답이냐, 자꾸 공부를 외우고 뭐 이렇게 뺏겨 쓰고 그러셔서 제가 어떤 큰 타이틀만 제가 적어요. 물론 이제 강의할 때는 또 방법이 다르겠죠, 그죠?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유튜브 강의 듣는다고 해서요, 제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강의는요, 1000명 구독자가 되고 뭐 1000시간? 뭐 몇천 시간 이상의 어떤 그게 돼야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1000명 구독자가 되기는 현실을 하고 너무 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강의로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도 공부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은 너무 방향성이 좀 틀어진다고 그럴까요? 자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깝깝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강의 시간 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셔요. 제가 만약에 돈벌이가 된다면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그죠? 열심히 좀 들으세요. 그래서 좀, 이게 물론 전파비는 나가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공짜로 공부를 했었고, 제 스스로 공부를 했고, 주위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용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한다는 의미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유튜브 강의를 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118회 할 건데요. 118회, 자, 여기도 접대 용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을 할 거라고 그랬죠.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제 쓸 때 우리가 무엇을 주로 요점으로 잡을 것이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접대했던 것처럼 번호 또는 문제, 번호 1 또는 문제 1 하셔서, 뭐 2번을 쓰면은 번호 2 해야 되죠, 그죠? 내가 뭐 맨 먼저 쓴다고 1번이 아니고, 내가 1번을 골랐으면 1번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골랐으면 3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 1번을 합니다. 자, 제목을 수질 정화용 다 써라고 그랬죠. 길어도 다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써보니까 2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짧은데도 2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써갖고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걸 제가 쓸 수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 내가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를 다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쓰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잘라서 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질 정화용 인공 섭지입니다, 그죠? 자, 섭지인데 이 수질 정화용이에요. 섭지에 설계시 그냥 써면 한 수리계통까지는 나와요. 지금 한 3줄 나오겠네요, 그죠? 수리계통 모식도입니다. 수리계통의 모식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죠. 그림을 그리고 사업 효과, 여러분이 주치면 안 돼요. 사업 효과를 설명을 하시오랍니다.
자, 설명하시오까지 나오겠죠. 저는 문제는 설명까지만 했지만 설명까지는 적어도 돼요. 설명하시오는 안 적어도 되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다 적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료에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시공하고 아직 파트는 설명을 아직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자료에 보면 설계 및 시공이라는 자료죠. 설계 및 시공의 자료에 보면요, 수경시설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경시설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을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KDS, 그죠? KDS 34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경시설을 보면요. 근데 제 책은 거기 있는 수경시설에 있는 내용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수경시설 몽창 다 이렇게 모아서 풀어놨죠. 몽창 다 모아서 그 내용들을 요목조목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3페이지를 써내려고 하는데 무엇을 쓸 것인가를 이 내용 중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 어중궁하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요, 수경시술에 그 기준이 나와 있고 의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분수 유형, 물흐름 형태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별로 조성시 고려 사항을 서로가 또 제가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벽천과 분수를 서로가 또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겨울과 제목 좀 잘못됐네요. 실겨울하고 연못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인곤섭지라는 것이 설마 분수 벽천은 아니겠죠. 그죠? 분수 벽천은 아니고 실겨울이나 옆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실겨울이나 어떤 연못을 말하겠죠. 그죠? 자, 저도 여러분한테 답지를 설명을 해주기 전에 6분에서 7분 정도 전체 맥락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걸 보여주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한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옆에 끊어서 몇 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다 6, 7분 정도를 이렇게 저도 소유를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기술사 여러분 치는 사람이 25분 동안 여러분 그냥 막 나온다는 것은 천재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고 천재라고 자만을 하시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겨울과 연못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연못이든 실겨울이든 우리가 어떤 인공섭지라는 것 자체가 이용성이나 어떤 장소성,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용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 보면 수경시설이라는 어떤 의미 자체가 물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흐르고 고이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수경시설이라고요. 분수 같은 경우는 물론 솟아오르고 떨어지는 것, 벽천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분수 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경시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특히 지금 실겨울이나 연못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수질도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중에도 자, 마침 수질 정화용 인공섭지라 했어요. 자, 수질 정화용 인공섭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마치 식물, 수질 정화, 식물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게 지금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실제로는 교수님은 뭘 그리랬나요? 수리계통 모식도를 그리고 사업 효과를 설명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을 해보면 그냥 인공섭지가 뭔데?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인공섭지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다른 것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 인공섭지에 필요한 물의 개통도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공섭지의 어떠한 효과는 뭔데?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 기준은 굉장히 기준에도 많이 설계 기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방법은요. 자, 일단 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요나 서언을 써겠죠. 그죠? 뭐 개요를 써도 되고요. 서언을 써도 됩니다. 자, 1번을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가 개요를 쓸 때 여러분들이 여기 1번 여기다 쓰겠죠? 자, 개요를 쓸 때 여러분들이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세 페이지를 쓴다고 해서 개요를 여러분 수질 정화용은 어떻고 저떻고 쓰면은 우리가 6줄 그냥 막 먹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1번은 우리가 개요를 쓰면요 점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쓰실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1번과 5번은 점수가 없는 난입니다. 그랬는데 특히 개요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쓰겠습니다. 무엇을 쓰겠습니다.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2번부터가 본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수님이 1번의 점수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곳에 점수를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세 페이지로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내가 이 똑같은 여기 제목을 적었을 때 여기 또 개요가 되겠죠. 자, 이제 무엇을 적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요를 썼으면요. 인공섭지란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인공섭지의 목적이 뭐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가면 수질 정화용, 내가 그냥 인공섭지를 쓰는 게 아니고 수질 정화용의 인공섭지의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공섭지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저 설계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인공섭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인공섭지 어쩌고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섭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왜요? 투수가 되는 인공섭지가 있을 거고요. 이때 콘크리트 불투수성 인공섭지가 있을 거고 친자연형 인공섭지가 있겠죠. 친자연은 말 그대로 불투성인데 그 위에 진흙을 바른다든지 이런 것은 자연형, 근자연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죠? 자연에 가까운 어떤 인공섭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많이 알면은 바로 개요 인공섭지라고 해갖고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기준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지 종류가 어떤 건가. 특히 우리가 실겨울과 연못색 같은 경우는요 용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형태 어떤 용도가 달라지면 형태가 달라지고 규격도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의외로.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인공습지 이러면 동그라미 그리나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목적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만약에 수질 정화용 인공섭지란 해놓으면 저는 오히려 더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인공섭지랑 비오톱이 어떻고 저떻고 하겠죠. 그죠?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 기준에 보면 인공섭지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공섭지 그냥 수질 정화 안 하더라도 인공섭지의 목적은요. 수질 정화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갈로 적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비오톱 생태에 자라갈 수 있는 비오톱의 효과가 나는 어떤 인공섭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자연형 아니면은 또 친자연형의 어떤 인공섭지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경관성, 그죠? 경관용의 어떠한 경관용의 인공섭지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요 다 어찌 보면 다 수질 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비오톱 효과가 나는 것 같은 경우는요 밑에 단면도부터 털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오톱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세대도 살아갈 수 있고 번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수질 정화용이 되죠. 그래서 교수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오토 벼가가 나는 수질 정화용을 적어라라고 할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의 어떤 인공 섭지량 적어도 되고요. 저는 두 개 다 썼어요. 개요하면서 수질 정화의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개요하면서 수질 정화용 목적 적고요. 만약에 2번 한다면 이것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용도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계통 당연히 수리계통을 써라 했으니까 그죠? 수리계통의 어떠한 필수 여건은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썼습니다. 사업효과는 나중에 사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은요. 교육보다는 바로 인공섭지에 목적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목적하면서 말 그대로 아까처럼 수질 정화 그 다음 비오톱 여러분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타이틀을 썼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자 서원 이러면 말 그대로 전체를 개요 이야기하면 전체를 그 앞에 요약해서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면 이 자체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의 어떤 처음 줄거리까지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자, 2번은 각각 1, 2, 3에서 두 줄씩 써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서는 인공섭지에 이제부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공섭지의 필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을 썼을 경우에는 저 같으면 물론 여기에도 바로 저는 섭지의 어떠한 그 수리계통의 저는 프로차트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정말해서 수리계통의 인공섭지냐 아니냐 비오톱 생물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눠지겠죠.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정말 수질 정화용의 어떤 방법이 또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필요한 어떤 조건이 요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섭지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3번 쓰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리계통에 지금 1번에 개요 써는 방법, 어떤 방법이 두 가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수질 정화용 인공섭지란 쓸 것이냐, 아니면 개요로 해서 전체 어떤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인공섭지의 목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따라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세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한번 답을 쓰셔도 써보는 연습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번 쓰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